여러분 안녕하세요. 몸 상태가 좋지 않은 원인을 말할 때 흔히 이 행성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태양풍이나 지자기 폭풍 때문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직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자면 여기는 토픽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태양풍 또는 지자기 폭풍이 어떤 것인지 또 이것이 인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타블로이드지나 텔레비전에서 나온 정보가 아닌 현 시대의 학자가 주장한 태양의 활동과 인체와의 관계에 대한 의견도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왜 태양은 폭풍을 일으키는가? 태양은 굳이 분류하자면 활동적인 종류의 별은 아닙니다. 오히려 같은 등급 중에서는 가장 얌전한 별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별은 행성과 달리 완전히 죽어있는 것은 없다는 점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태양은 항상 끓고 있으며 11년 주기로 그 힘이 변화하는 강한 자기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영향으로 인해 가끔씩 플레어, 즉 하전 입자의 활발한 우주 방출로 인해 태양 대기의 국소적인 폭발을 일으킵니다. 학자들은 이를 태양풍이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태양풍은 자기장이 없는 천체를 완전히 말소시켜버립니다. 이런 천체 중에 대기가 없는 무미건조한 구체가 되지 않은 것은 금성뿐이고요. 그리고 지구 역시 태양계에서 강력한 자기장을 가진 유일한 행성입니다. 자기장의 존재는 지구의 액상 외액의 전기로 인해 유지되고 있습니다. 자기장은 우리를 태양풍, 우주 방사선으로부터 지켜주죠. 이 독창적인 자력의 방패 앞에서 하전 입자는 힘없이 튕겨나가 버립니다. 태양이 방출하는 입자의 흐름은 우주 배경 복사보다도 훨씬 강합니다. 만약 우주 배경 복사가 지구의 자기장에 의해 반사된다면 태양풍은 자기장의 섭동과 과잉류를 일으키게 되는데요. 이 과정을 특히 태양풍, 더 정확하게는 지자기 폭풍이라고 부릅니다. 지자기 폭풍은 우리의 행성 전역을 둘러싸고 다양한 영향을 미칩니다. 바로 오로라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이 지자기 폭풍이지요. 남극, 북극에서 자기장은 지구를 감싸기보다는 안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활발한 입자가 대기를 뚫고 발광합니다. 아주 강렬한 태양풍이 일어나면 오로라는 이론상으로 볼 수 없는 장소에서도 관측될 수 있습니다. 그 같은 최초의 사건 하나가 고대 연대기에 숨어 있습니다. 자기 동네까지 번진 오로라를 본 고대 로마인들은 근교에 있는 오스티아라는 거리가 불타고 있다고 생각하며 진화를 위해 달려갔다고 합니다. 또 1859년에는 비정상적으로 강렬한 태양풍이 일어나 오로라가 적도에서 관측된 적도 있었는데요. 태양풍이 우리의 행성에 미치는 영향은 오로라뿐이 아닙니다. 최근에 학자 중에는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태양 플레어는 기계뿐만 아니라 인간에게도 영향을 줍니다. 시스템 오류 발생, 태양을 재가동해주세요. 태양이 지구에 미치는 영향은 자기장 활동에 정비례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장은 최소치와 최대치를 11년 주기로 오갑니다. 게다가 최대치도 그 수치가 낮은 것도 있고 높은 것도 있죠. 그리고 최대치일 때는 적어도 지금의 상황에서는 최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자기 폭풍은 송전, 위성통신 시스템을 교란시키는데요. 1989년 3월, 강한 플레어가 발생한 캐나다 퀘벡주가 문제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모든 변압기가 고장났고 수백만 명의 가정에서 전기가 멈췄습니다. 자력선을 따라 대기가 상승하고 팽창한 것인데요. 이 영향으로 몇 개의 저공위성이 궤도를 벗어났고 그것들을 찾아내어 다시 궤도에 되돌려야 하는 사태까지 발생했습니다. 폭풍은 9시간이나 지속되었고 이에 의한 손해액은 수백만 달러에 이르렀습니다.
지구의 인프라가 발달할수록 지자기 폭풍에는 더 치명적입니다. 고대 로마인과 19세기의 사람들도 아름다운 오로라를 볼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그들에게는 섬세한 전자공학이나 GPS 등 위성통신에 따른 기술 같은 건 없었습니다. 전송거리가 길면 길수록 또 위성이 많으면 많을수록 태양풍에 의한 손실도 커집니다. 이론상으로는 어떤 크기의 플레어는 지구상의 모든 위성과 전자통신을 손상시킨다고도 하는데요. 그것은 곧 인류의 모든 생활 영역의 붕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대신 아름답고 밝은 오로라를 볼 수 있어서 좋기는 할 것 같습니다. 이건 너무 긍정적인 걸까요? 전자레인지 속 세계. 지자기 폭풍은 지구의 대기를 가열시킵니다. 이 메커니즘은 전자레인지에서 음식을 데우는 시스템과 어딘가 닮아있죠. 지자기 폭풍에 의해 대기 압력은 변동합니다. 그 변화의 폭은 언뜻 보면 정말 미미한데요. 만약 1859년과 1989년에 일어난 큰 폭풍을 계산에 넣지 않는다면 통상 자기장의 진동은 그 힘의 0.1%에서 0.3% 정도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여러 기계를 사용하여 발생시킬 수 있는 진동만큼이나 사소한 것입니다. 하지만 통계는 가차없이 상식의 논리를 부숴버렸죠. 통계에 따르면 태양이 활발해진 시기에 구조대 호출 건수가 약 20%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심장질환이나 뇌, 혈관신경계에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가장 고통을 받게 되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두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인간의 신체는 세포막에서 일어나는 전기 과정을 통해 움직입니다. 그 몇 개의 반향은 지구 자기권의 그것과 일치하는데요. 뇌의 공명은 약 10Hz, 그리고 심근의 반향은 약 1Hz입니다. 큰 면적에 걸친 자기 복사가 셀수록 그와 상응되는 장기에 영향을 줍니다. 이로 인해 태양 폭풍의 시기에 심장 발작이나 뇌졸중 발병 빈도가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 외에 중요한 요인은 기압이 변화한다는 것인데요. 전자레인지 효과에 의해 대기가 따뜻해지며 팽창하고 기압은 낮아집니다. 그래서 장기 조직에 있는 산소가 널리 퍼지지 못합니다. 산소 결핍으로 이미 몸이 약해진 사람은 더 아프게 느껴질 수 있죠. 한편 대부분의 회의론자들은 태양 플레어 때 병의 빈도가 높아진다는 정보는 신빙성이 낮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만약 사람이 자기장에 그렇게 강한 반응을 보였다면 애초에 MRI 장치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없었을 거라고 지적합니다. 기후병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태양풍에 대한 정보를 찾아 나서다 결국 플라시보 효과의 반대인 노시보 효과에 빠지게 됩니다. 이들의 반론에도 불구하고 생물 물리학자는 태양 폭풍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을 계속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에게 미치는 태양풍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태양 플레어를 예상하기란 무척 어려우며 그것이 강한지 어떤지 판단하는 것은 더욱 어렵다고 합니다. 간신히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지금 태양이 날뛰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정도입니다. 태양풍 때 가장 우선해야 할 행동은 몸이 불편해진다면 노동을 피하고 올바른 식사를 한 뒤 많이 쉬는 것입니다. 더 좋은 것은 그것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따뜻한 태양의 활동 사이클에 생활을 맞추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신가요? 항상 건강하시기를 바라며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